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부 2주차 4차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는 우리가 파동방정식의 일반적인 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고, 특히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파로 전파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파의 선형적인 조합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평면파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파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형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사이라는 파동 함수를 직교좌표계 XYZ로 표현하지 말고 구형좌표계로 한번 표현을 할 텐데, 구형좌표계에서 만약 구형 대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함수는 반경만의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 반경 R은 직교좌표계 XYZ와의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식과 같이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구형좌표계에서 푸사이 함수의 라플라시안을 구하는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 of r을 생각해 봐야겠죠? 체인 룰을 우리가 활용하면 이 식은 푸사이 프라임 of r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식을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는 푸사임 2 프라임 곱하기 라운드 x 라운드 r의 제곱 더하기 푸사임 1 프라임, 즉 푸사임 프라임 곱하기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식을 활용해서 풀면 r분의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r은 r분의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x제곱 가로 닫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입해주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는 r제곱분의 x제곱 푸사이 2 프라임 더하기 r분의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x제곱 가로 닫고 곱하기 푸사이 프라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x, y, z에 대해서 다 풀어주면 저 박스에 있는 것처럼 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제곱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푸사이 of r의 라플라시안은 푸사이 2 프라임 of r 더하기 r분의 2 곱하기 푸사이 프라임 of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주면 라플라시안 of 푸사이는 r분의 1 곱하기 dr제곱분의 d제곱 가로 열고 r 푸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구형 좌표계에서 구형 대칭을 갖고 있는 장을 우리가 한번 표현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퍼져나가는 파동은 결국 반경 r과 시간 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차원 파동 방정식인 라플라시안 of 푸사이 of r, t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of r, t는 0이라는 그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앞장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푸사이의 라플라시안은 r분의 1 곱하기 dr제곱분의 d제곱 of r 푸사이라는 것을 넣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r분의 1 라운드 r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가로 열고 r 푸사이가 나타날 것이고,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 라운드 제곱 푸사이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내면 결국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라운드 r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가로 열고 r 푸사이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가로 열고 r 푸사이는 0. 그래서 r 푸사이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보면 파동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 파동 방정식은 r과 t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구형 대칭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1차원 파동 방정식과 모양이 같습니다. x 대신 r이고요. 함수 f 대신 r 푸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대로 적용하면 이 함수는 r 푸사에는 x-ct가 아닌 x 대신 r이 됐으니까 r-c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r 푸사에는 바로 f of r-c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r-ct는 조금 우리가 정리해주면 사실 t-c분의 r과 같다는 것, 즉 등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풀어주면 푸사에는 r분의 f of t-c분의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형 대칭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파의 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푸사에는 r분의 f of t-c분의 r이겠죠. 자, 이 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파는 구형으로 막 나가는 그런 파형인데 밑에 r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면 갈수록 그 크기는 작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전에 생각했던 평면파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평면파의 경우에는 무한히 가도 그 크기가 변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무한히 먼 곳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형파는 저기 r이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는 똑같이 빛의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프로 파동이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표현하면 저렇게 임의의 언덕과 같은 파가 구형으로 나가는 경우에 그 크기가 가면 갈수록 작아짐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형파에 있어서 왜 파의 진폭이 반경에 반비례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파동을 다룰 때 그 파동의 에너지 밀도는 파동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즉, 에너지의 크기는 파동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데 구형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형파는 진행하면 할수록 커버해야 될 면적이 계속 커지죠. 얼마나 커지죠? 반경의 제곱만큼 커집니다. 왜? 구형의 면적은 4파의 r 제곱이니까, 즉 r 제곱에 비례해서 면적이 커지죠. 그러면 에너지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형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졌던 에너지가 점점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해야 되니까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되죠? 네, r제곱분의 1의 함수로 줄어듭니다. 점점 줄게 적어지죠. 그래서 r제곱분의 1의 함수로 적어지는데 진폭의 제곱이 에너지 밀도라고 했으니까 진폭은 r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형 대칭을 갖는 경우에 파동 방정식이 r분의 f of t-c분의 r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과 또 우리가 파동이 갖는 에너지 밀도가 파동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과 잘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평면파를 우리가 다룰 때는 양의 x축으로 가는 파도 생각했지만 음의 x축으로 가는 것도 생각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반경 방향도 양의 반경 방향으로 퍼지는 파를 생각했으면 음의 반경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리적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파동은 소스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결코 소스가 없는 상황에서 파가 소스 쪽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맥스웰 방정식을 배우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파라는 것은, 전자기 파라는 것은 그 원인이 전하의 움직임이며 그 전하가
움직였을 때는 파가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에 기반을 했을 때는 전하가 움직이기 전에도 파동이 오히려 전하 쪽으로 오고 전하의 움직임이 그 다음에 생기는 그런 상황은 물리적으로 가능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스웰 방정식과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R 쪽으로 퍼지는 그런, 즉 소스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파형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해를 구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바운드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전자기하학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두 번째는 점전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점전하의 경우 R이 0일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구형 파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풀사인은 R분의 F of T-C분의 R인데, 여기서 보면 R이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가 연속적이고 그리고 스무스한 펑션인데, R이 0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한계점이죠. 우리는 그 소스의 원점에 대해서는 풀지 못하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 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정전계학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전계학에서 배웠던 식을 상상해 보시죠. 거기서 우리는 포아송스 이퀘이션스, 포아송 방정식을 배웠는데, 정전기 포텐셜 파이의 라플라시안이 만약 자유 공간이라면, 즉 전하가 없는 상태라면 0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것을 직교좌표계가 아닌 구형좌표계로 표현하면 R분의 1 곱하기 DR제곱분의 D제곱 가로 열고 알파에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R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 저 두 항 중에 DR제곱분의 D제곱 가로 열고 알파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알파에는 AR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파이는 A 더하기 R분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푼 방정식은 자유공간에서 전하가 없을 때의 방정식인데, 전하가 없을 때의 특징은 정전기 포텐셜이 어디에서나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상수 옆에 R분의 B라는 R의 함수가 있죠. R분의 1로 바뀌는 것은 원점에 전하가 있을 때의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정했던 전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의 해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자유공간에서의 구형좌표계로 정전기 포텐셜을 풀었지만 그 해는 상수뿐만 아니라 점전하가 있는 상황에서의 해까지 주어졌다. 그래서 이 R이 0일 때에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좌표계로 우리가 식을 풀었을 때의 한계점을 잘 알아야만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반적인 파동 방정식을 평면파로 풀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 즉 구형좌표계에서 구형 대칭을 갖는 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